41번 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근본 우리의 노동 정지는 그러니까 이제 정지니까 이거 파업이 되겠죠. 국제통상 주식회사 원산 지점이 자 원산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제와 최대의 어, 노동쟁이인 바로 원산 총파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929년 발발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원산 총파업을 이제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로 이제 그 노동쟁이와 관련된 뭐 이러한 것 등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연대기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좀 까다로울 수가 있긴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3점짜리가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조선노동총농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결성이 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1927년인데 여기서 먼저 알아둘 것이 원래는 이제 그 여긴 노동, 여긴 농민 두 개로 갈라졌지만 그 전에인 1924년에 어, 조선 노농 총동맹이라는 바로 그 노동쟁이와 이제 그 소작쟁이 이것을 이제 같이 어, 단일화된 연대하에서 이제 그 연대를 추구하는 단체가 이제 조선 노농 총동맹이 결성이 되었는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두 개가 갈라진 게 1927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알아둘 것이 뭐가 있냐면 어, 다시 이제 그 노동쟁이에 있어서 조선 노농총동맹 이전에는 노동자들의 그러한 또 단일 조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4번에 나오는 조선 노동공제회라는 것이 1920년에 이제 결성이 됐는데 1920년에는 아직 사회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용되기 전이라서 이제 주로 지식인과 노동자들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은 이제 동맹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사회주의가 이제 개입이 되면서 이후 조선 노농총동맹과 이후 다시 또 갈라져서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으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성 고무 여자 직공조합이 아사동맹 이게 단식 투쟁을 말합니다. 아사동맹이란 건. 자, 이 아사동맹이 나오는 시점은 1923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노동 쪽에서는 이제 경성 고무 여자 직공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암태도 소작쟁이가 1923년에 있었죠. 이때도 이제 아사동맹 형태로 또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이 여성 노동자 강준영이 평양 을밑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했다. 자, 이것은 193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강주령 농성이. 그다음에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조선 형평사가 창립이 됐다. 이건 1923년이죠. 진주에서. 예, 그래서 1번 그다음에 5번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암태도 소작쟁이하고 그다음에 강주령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 여기 이제 41회 시험에서는 바로 이제 2번과 4번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언제인지. 예. 그런데 외워두는 요령은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이 나올 때는 이제 동맹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뭐 그런 명칭이 안 나오고 뭐 공제회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한 표현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사 동맹은 암태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923년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2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 광시성 광서성 구일인 계림이라고 그러죠. 위치한 이 건물터는 김원봉이 조직한 모못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이 부대는 중일전쟁 발발 직후 이게 1937년이죠. 중국 국민당 지원을 받아 후베이성, 호북성 무안에서 창설이 되고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이나 후방 공작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자, 이것은 만주가 아닌 중국 관내, 중국 본토죠. 여기서 창설이 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인 바로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938년 10월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답은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군사 조직이었는데 이제 이후 이게 이제 분열이 되죠. 그래서 대다수는 이제
연안 지역, 화북 연안 지역으로 가서 중국 공산당 공산군과 함께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을 펼치는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되고요. 김원봉과 일부 소수는 한국 광복군에 편입이 됩니다. 네, 둘 다 이제 1942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떤 무장 조직인지 살펴보죠.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자, 이것은 대한 독립군단입니다. 자, 이 간도 참변이 일어난 시점이 이제 청산리 대첩이 있었던 시절이죠. 1920년 10월인데 이후 일제 보복에 의해서 청산리 대첩 등에 활약하던 모든 제 독립군 부대, 김자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 그 다음에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안무가 이끄는 뭐 대한국민회군, 뭐 신민단, 천주교회통, 뭐 이런 등등등 이런 조직들이 다 하나로 결성을 해서 소련의 지원 약속을 믿고 대한독립군단을 결성을 해서 노령, 극동 연해주 자유시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결국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죠. 자, 서일이 총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독립당 산하부대는 자, 1930년대 초에 활약했던 지청천이 이끄는 당을 그냥 군으로 바꾸면 돼요. 한국독립당 산하부대는 한국독립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만주에서 자, 한국독립군과 비슷한 시기에 남만주에서 중국군과 연합작전으로 항해전쟁을 펼친 것은 양세봉이 이끄는 바로 조선혁명군이 되겠습니다. 상위 당 조직은 조선혁명당이고요. 예. 그 다음에 대한국민회 군과 연합하여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아까 제가 청산리 대첩에 참여한 부대들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한국민회 군이 이제 그 안무가 이끄는 부대고요. 그 이외에 뭐 군무도독부라든지 최진동이 이끄는, 그 다음에 뭐 김자진이 이끄는 뭐 북로군정서,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이건 뭐 굳이 잘 알고 있으니까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한 것은 김자진 장군 부대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군무도독부, 최진동, 안무의 국민회군, 대한국민회군, 이것은 맞지만 봉오동 전투에서는요. 근데 이 부대들이 북로군정서를 제외한 이 부대들이 이제 봉오동에서 활약하다가 나중에 청산리 대첩에서는 김자진 부대, 북로군정서와 함께 청산리 대첩을 이루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43번 가종교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뭐뭇은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 나철이 조직한 것으로, 나철이 조직한 거 그럼 뭐죠? 이거 대종교죠. 나철, 오교 등 을사 오적 암살단 출신들이 중심에 대해서 만든 그러한 종교, 대종교죠. 단군을 숭배하죠. 자, 그러면 대종교와 관련돼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항일 무장 투쟁, 만주 지역, 특히 북간도 지역에서의 항일 무장 투쟁에 전념을 해서 대거 북간도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중강단이 되겠고요. 아까 대한독립군단 나왔었죠. 거기 총재였던 서일이 이것을 주도를 했고, 이것이 북로 군정서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어떤 종교인지 살펴보죠.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간행하였다. 자, 이것은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도교가 여기 하나 또 여기 5번에 보면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견하여 소년운동을 주도했다. 이것은 천도교 소년회 방정환 등이 속한, 이것도 역시 그런 것이니까 천도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배제학 등을 세워 신학문의 보급에 기여했다. 자, 이것은 개신교 쪽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감리교에 속하는 아펜셀러가 세운 그러한 학교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 학교죠. 예, 이제 저기 외국인이 세운 이제 관민이 세운 것으로서는 이제 그 원산 학사라는 것이 먼저 있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에 의해서 이렇게 설립된 것은 이제 처음입니다. 188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네,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천주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천주교에서도 무장투쟁이 나왔다는 것이고 이 의민단은 청산리 대첩에서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이건 치안유지법은 아니에요. 그것이 먼저 나왔다는 것이죠. 이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는 어쩌고 저쩌고 돼서 본인을 예방구금에 붙인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에 의하여 자, 이게 1936년에 제정이 되고요. 다시 이것을 이런 좀 위험한 사람, 어떤 반일의 조짐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또 구금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악법인 것이죠. 1941년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 뭐 거의 전시 상태에서나 볼 수 있는 법령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민족 말살기, 총동원 체제 시기 뭐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예방 구금한다는 건 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이 됐다. 1927년이죠. 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문화 통치적인 1920년대 배경이 되겠고요. 조선어학의 사건 이게 1942년인데 잘 모르더라도 자, 민족 말살기 때 뭘 탄압을 하냐면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거, 우리 말, 국어, 우리 역사, 국사 이런 쪽 이런 걸 많이 탄압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순종의 인산위를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순종 인산위를 삼아 60만 세 운동이 일어났다. 1926년 사회주의 세력과 활동 방향을 밝힌 정회 선언이 발표되면서 이듬해 신간회로 이어지죠. 이거 1926년 윤봉길의 홍코공원 의거 1932년 4월.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카프의 결성과 또 여기 뭐 프로문학 이런 말 나오죠. 민촌 이기영 선생. 자, 프로문학. 이거 뭐 자주 물어보는 이제 한능검의 주제이죠. 자, 이것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예. 프롤레타리아 문학. 예. 그리고 이들의 그 동인들을 카프 동맹이라고 그러죠. 이게 1925년에 결성이 되었는데, 자, 사회주의 문학의 특징은 뭐냐면 소셜 리얼리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당시 일제 강점기와 농촌이라든지 노동계통의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잘 투영을 하면서 계급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것이 바로 소셜 리얼리즘,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그런 이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소설 고향을 통해서 본 일제 강점기 농촌의 현실, 사실주의적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어떠한 문학과와 관련된지 살펴보도록 하죠. 황성신문에 연재된 소설의 주제와 문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이제 그 개학기 때 그런 신문이죠. 황성신문. 여기서 이제 활약이 된 사람이 신소설가 중에 한 사람인 이해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이제 그 자유종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당시 그 개화 사상을 이제 뭐 여권 신장 뭐 등등 이런 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에게서 소년에게 나타난 신채시. 자, 신채시 하는 이제 최남선이 생각이 나죠. 새로운 형식의 신채시.
그 다음에 금수회의록을 통해 본 신소설. 자, 뭐 이해조와 비슷한 시기에 또 이제 금수회의록을 쓴 사람은 이제 안국선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정지를 당하기도 했어요. 너무 당시의 정치 현실을 비판했기 때문에. 안국선. 그다음에 시 광야에서 드러나는 항일 정신과 작가의 독립운동. 자, 이분은 이육사 선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정부 시기의 사실을 옳은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긴 해요. 2점짜리이지만 정확한 법령이 뭔지 이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제정이 됐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한능검은 객관식이고 선지를 통해서 충분히 유추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더 어렵게 막 선지를 꽈서 좀 맞추기가 힘든데, 자, 2점짜리니까 그렇다면은 잘 모르더라도 선지에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뭐 육군 나오고 뭐 위수사령관, 뭐 육군 참모총장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이후고 선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위수사령관이라는 것이 나와요. 위수라는 것은 관할 지역을 이제 지킨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위수령이라고 하는데, 이제 육군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군 관할 지역이 있죠. 거기 주요 시설을 어, 말 그대로 이제 군 명령을 통해서 장악을 해서 지키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 이제 좀 더 심한 것이 이제 계엄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계엄령은 국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동의. 근데 위수령은 국회의 그러한 동의 승인이 필요 없고 그냥 행정부인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독재 정권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법령은 언제 제정이 되냐면 이제 1950년 3월 6.25 직전에 이승만 정권 때 제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잘 모르더라도 자, 이러한 이제 그 법령이 나오는데, 선지를 보면은 이제 그 정부가 대충 윤곽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1987년인데 이게 6월 민주항쟁의 그 결과물이 되죠. 여기 3번도 호원 철폐 독재 타도. 호원이라는 건 이제 간선제 이거 유지한다는 건데, 이거를 철폐할 것이다. 직선제를 유혹하고. 그래서 직선제 개헌 이런 거. 이거 다 6월 민주항쟁과 관련돼 있죠. 1번하고 3번은. 자, 요 시기는 둘 다 전두환 정부 시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가 나오면은 이거는 답이 안 되죠. 둥지에. 자, 여기 이것도 있네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또 이한열 최루탄에 의한 사망 사건, 이런 것 등이 다 6월 민주항쟁의 어떤 전개 또 배경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134는 이제 이게 다 전두환 정부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해당한 거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 일어났다. 이건 뭐 1960년이고 이건 이제 이승만 정권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군부의 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게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죠. 자, 뭐 이거는 뭐 보통 전노 신군부 그거인데, 그렇다면 정부는 이제 최규하 정부가 되죠. 8월에 이제 하야를 하니까 최규하 정부에서 뭐 이런 거 주둔할 일은 없겠고, 그리고 이 위수령이 이제 반포된 시기가 대부분 다 박정희 정권 시절이에요. 그러면 그 박정희 정부가 나왔다면 헷갈릴 수가 있지만 박정희 정부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정답은 제정이 된 시기니까 이승만 정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제 위수령이 이제 언제 이제 발동이 되냐면 1965년 7월에 그 한일합정이 체결할 때 이제 막 그 난리가 났죠. 이때하고, 그 다음에 1971년 대학교에서 이제 교련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고, 대학가에서. 그 다음에 1979년에 이제 그 부마 항쟁에서 이때 이제 계엄령하고 같이 또 이게 또 또 실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이렇게 유화적인 정책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좀 풀어주는 정책, 또 독재를 하면서도 영리하게 좀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한 정부는 바로 전두환 정부가 되겠죠. 예. 자, 그 전두환 정부는 이제 양면을 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강경책과 함께 또 좀 유화적으로 풀어주는 당근과 책찍을 동시에 사용했는데, 강경책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언론, 통폐합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약간 좀 강압적이면서도 좀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거, 무슨 뭐 어, 학원, 과외, 뭐 이런 거, 예. 재수학원 외에는 이런 거 다 금지시킨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유화적인 정책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예. 여기 나온 것 같이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중고생 두발, 어, 교복과 이제 두발 자유화, 예. 그다음에 해외여행 자유화. 뭐 전면 뭐 완전 자유화된 것이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획기적으로 여권 기본법이 바뀌면서 이제 자유화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관심을 이제 좀 유흥 쪽에 좀 돌리기 위해서 어, 프로, 야구, 뭐 축구, 뭐 농구, 배구 뭐 다 이때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한국 프로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하였다. 언론 통합으로 강제로 당했고 언론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다. 예,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디귿 니을은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데, 허례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가정의례 준칙이 1969년에 제정이 되고요. 재건 국민운동 붐을 중심으로 혼문식 장려운동, 좀 50대 이상은 아마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혼문식 장려운동, 이게 1967년에 도시락 검사하고 막 그랬죠.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니까 뭐 이러한 생활성의 그러한 규제 이런 것 등이 있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48번 가에서 달을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누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관련된 어떤 연대계적인 것을 자주 물어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면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죠. 여기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좌우합작 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1조, 4조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친일 민족 반역자 처리에 관한 거 합작위원회에서 합작위원회 말이 나오죠. 본합작위원회가 이것은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발표한 좌우합작 실현칙이 됩니다. 1946년 10월에 발표된 것이죠. 중도 우파의 김규식과 중도 좌파의 여운형이 이제 단정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휴를 해서 이러한 실현칙까지 합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제 정부 수립의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해결 문제주가 바로 친일파하고 농지개혁이 있는데, 친일파도 여기 합작위원회 이제 입법으로 이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도 이제 이제 유상과 무상을 적절히 섞은 그러한 형태. 그러니까 좌측의 의견만 들으면 이제 전부 무상 몰수 무상 분배가 되겠지만, 우파 쪽에 좀 의견도 참여하기 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무상식으로 이제 분배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다음 세 번, 나 공동위원회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의 4개국 신탁 통치를 작성하여 미영소 중 4국 정부가 공동 잠정해서 임시정부와 협의하도록 제출한다. 자, 여기 보면은 조선의 임시정부 수립,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최고 5년 기한의 4개국 신탁 통치, 이 세 가지 조항이 나온다면 이것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그런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5년 12월이죠. 자, 그 다음에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 재정당 단체들은 공동 명의로서 어쩌고 저쩌고 외국 군대가 철수할 것을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요. 자, 외국 군대가 철수를 요구한다는 것은 미 군정, 소련 군정 이거를 이제 나가라는 소리고요. 상기 사실에 의거하여 본 명세에 서명한 재정당 사회층들은 남조선 난독 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자, 50 총선을 앞두고서 이에 반대하는 남한의 그러한 재정당 사회단체들, 김규직 선생 등을 비롯해서 가 평양에서 남북 협상을 통해서 모여서 회의를 갖고 성명을 발표한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남북 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1948년 오시총선 직전인 4월에 말일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핵심 내용이 우리끼리 해결하겠다는데 뭔 소리냐? 외세는 나가라. 외국 군대가 철수를 하고, 그리고 철수 이후 내전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부정하고, 뭐 이런 것 등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나가 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문서를 접수한 정부 시기의 외교 정책으로 오는 것은, 자,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로 두 개로 되어 있고요. 한국군의 현대화,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 증파 능력, 주월 한국군 뭐 어쩌고 저쩌고, 구매 품목을 뭐 한국에 발주할 것이다. 자, 한국군 월남전 추가 파병과 관련된 미국과 한국의 그러한 각서, 바로 브라운 각서가 되겠습니다. 1966년에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 나오다시피 이 브라운 각서는 월남에 이제 한국군을 추가 파병하면서 혜택을 주는데, 첫 번째가 한국군의 현대화, 두 번째가 여기 보면은 한국의 구매 품목을 발주한다. 그래서 월남 특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AID 차관 등 당시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월남전을 통해서 많이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뭐 당연히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외교 정책을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요. 이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한일 국교 정상화, 이게 1965년에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는데, 유난히 공산권과 이제 외교 관계를 많이 맺는 것이 바로 노태우 정부 북방 정책에 의해서, 그래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노태우 정부 1991년 8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것도 역시 노태우 정부 1992년. 그 다음에 OECD에 가입하였다. 성급하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김영삼 정부. 칠레와 자유무역 협약을 체결하였다. 최초의 FTA죠. 이것은 고 노무현 정부 2004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통일의 노력 하면은 7.4 남북 공동선언,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이 있는데, 자,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대통령 신년에서 작년에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해서 IMF 외환 위기로 어려워진 중산층과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또 새천년이란 말이 나오죠. 2000년 남북 공동체 구성, 남북 이산가정 상봉 추진,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IMF를 조기에 극복을 했어요. 예.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2000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 정부 하면은 이제 6.15 공동선언인데, 자, 여기 핵심 내용은 뭐냐? 남북 간의 교류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개성공단 건설에 합의를 했고, 실제 이제 착공하고 입주하게 되는 것은 이제 노무현 정부 몫으로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경의선 연결,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예. 이런 것 등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은 이미 전두환 정부 때 한번 먼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관과 예술공연단 교인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전두환 정부 때인 1985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식적으로 된 것은 이제 김대중 정부가 처음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 기본합의서, 화해와 불가침에 관한 기본협정,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됐으면 이제 이런 북핵 위기 이런 거 없을 텐데 이미 이런 게 다 1번과 4번은 노태우 정부 때 다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3번에 보면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7사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이거는 박정희 정부가 되겠죠. 예, 1972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41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